자, 166페이지에 등기소와 등기관. 우리나라 등기소의 관할의 원칙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의 원칙으로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거기 박스 내에 관할의 지정 그래요. 그죠?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최초의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 법원의 장에게 관할 등기소의 지정을 신청을 해야 된다. 거기를 얘기를 했어요. 상급 법원의 장, 그죠? 거기 한번 가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32평짜리 대우 아파트라고 쳐봅니다. 이게 이제 엄마 아빠 자는 안방, 그죠? 안방,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건너방이 있어요. 뭐라고요? 건너방이 있을 테고, 여기가 이제 차일드방이에요. 뭐라고요? 차일드방, 그죠? 이렇게. 여기 이제 부엌일 테고, 거실 및 부엌이 되겠지. 안방이 어디냐면, 관할이 안산 등기소야. 뭐라고요? 안산 등기소야. 그죠? 안산 등기소고, 건너방이 관할이 어디냐면, 평촌 등기소야. 평촌 등기소야. 그 다음에 차일드 방은 3번 등기소, 그죠? 3번 등기소. 여기 전부 다 비슷비슷한 동네에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안방은 안산이고 건너방은 평촌. 그 다음에 애들 방은 3번 등기소 관할이야.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래요. 뭐라고요? 갑이 이제 분양을 받았어. 그러면 갑은 자기 명의로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 신청하러 가야 돼요. 갑식이는 안산 등기소를 가야 돼요. 평촌 3번 등기소를 가야 되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지. 그죠? 이럴 때 안산 평촌 3번 등기소의 상급 법원의 장이 누구냐면 수원지방법원장이야. 뭐라고요? 수원지방법원장이 됩니다. 그래. 상급 법원의 장이 누구다? 수원지방법원장이야. 그죠? 이럴 때는 수원지방법원장한테 찾아가서 이 보존 등기를 어디에 신청을 해야 됩니까? 지정 좀 해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수원지방법원장이 너는 앞으로 등기를 갈 적에는 평촌 등기소만 가서 등기를 하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면 평촌 등기소만 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됐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관할을 지정을 해줄 수 있는 자는 누구다? 상급 법원의 자냐? 핵심은 그거야. 그 다음에 2번 관할의 위임, 그죠? 대법원장 그래요. 뭐라고요?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사물을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의 위임권자 그래요. 뭐라고요? 관할의 위임권자는 대법원장이 돼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아.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로 쳐봐. 그죠? 약간 이상한 하지만 우리나라로 쳐봅니다. 여기 태백산맥 있지? 그죠? 태백산맥 이렇게 지나가지? 그쵸? 아니, 조종래의 태백산맥 소설 안 읽어봤어? 좀 읽어봐요. 교양 좀 쌓여. 그죠? 교양 좀 쌓여. 아무리 돈이 좋다라고 해도 좀 교양 좀 써봐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대관령이 있단 말이야. 그죠? 대관령이 있고, 대관령을 넘으면 강릉이야. 뭐라고요? 강릉. 대관령 싹 넘어오면 서쪽으로는 뭐 어디가 있냐면 원주 그래요. 뭐라고요? 원주야. 외정시대 때 도청 소재지는 원주야. 그죠? 원주. 그러면 법원 및 등기소가 전부 다 원주에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강릉 애들은 등기를 하려면 대관령을 넘어서 원주에 와서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여름이면 괜찮아. 선선하니까. 근데 겨울에 대관령을 넘다가 다 떨어져 죽어요. 그죠? 네, 그래서 강릉 애들은 강릉에서 분사무소 그래요. 뭐라고요? 분사무소를 설치를 해서 강릉 애들은 강릉에서 등기를 하게끔 만들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관할의 위임 그래요. 뭐라고요? 관할의 위임이라고 합니다. 관할의 위임권자는 누가 된다? 대법원장이야. 그죠? 대법원장이 관할의 위임권자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 대관령 넘어가는데 승지 급한 놈은 한 15분이면 넘어갈걸. 그냥 밟았다 그러면 그냥 강릉에서 원주까지 그대로 넘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교통사정이나
뭐 이런 건 말이 안 되고 신도시 개발 사업 그래요. 뭐라고요?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하면 그 동네 등기 사무가 폭증을 합니다. 그죠? 그 등기 사무를 다 처리하려면 등기하는 쌍꺼비 흘리고 죽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대법원장은 이 동네의 등기 사무를 다른 동네에 위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죠? 위임하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하여튼 관할의 위임권자는 누구다? 대법원장이야. 그죠? 대법원장. 그런 걸 기억을 해 두시고. 등기관, 그래요. 그죠? 등기관. 그런 자가 등기 사무를 처리하겠지. 근데 거기서는, 양가로 2번 등기 사무 처리에서, 그 식별보, 그래요. 뭐라고요? 식별보를 기록해야 됩니다. 등기관이 등기 사무를 처리한 때는 등기 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로서 각 등기관이 미리 부여받은, 누구로부터 부여받냐면 지방법원장, 그래요. 뭐라고요? 지방법원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식별보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등기를 실행했다라는 것을 등기를 실행했다는 걸 분석을 해보자. 그러면 등기할 사항을 등기관이 등기부에 어떻게 하는 거야? 기록을 하는 거야. 기록을 한다는 게, 여기 봐요. 표제부에 기록할 사항 기록하고 가불부에 기록해야 될 사항 기록하는 거야. 그죠? 당연하겠지. 그리고 각 등기관이 지방법원장으로부터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 그래요. 뭐라고요? 식별부를 기록해주는 과정을 등기를 실행해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식별부를 기록하게 되면 등기 절차는 드디어 어떻게 된다? 완료가 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완료가 됐다라고 표현합니다. 식별부가 뭐냐면 등기 사고,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이 등기는 어느 등기관이 처리를 했습니까? 책임 소재, 그래요. 뭐라고요?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기 위함이야. 식별부라는 개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업무 처리 제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요. 뭐 제척 사유에 대해서 적어 놓은 것 같은데, 꺼지고. 자, 됐고. 그 다음에, 168페이지 등기부 한번 가보죠. 등기부. 그래서 등기부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서 입력 처리된 등기 정보 자료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토지하고 건물, 그래요. 뭐라고요? 토지하고 건물을 각각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 취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토지 등기부 따로 건물 등기부 따로 있어요. 요걸 보고 흔히 등기부가 이원화돼 있다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부가 이원화돼 있다 그래요. 잘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169페이지 가보면 등기부를 편성함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편성하지 않고 일필지의 토지 한 개의 건물, 즉 물건을 기준해서 장부를 편성한다 해서 물적 편성주의, 그래요. 뭐라고요? 물적 편성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고 그랬지. 이건 말을 바꾸면 하나의 부동산, 그래요. 뭐라고요? 하나의 부동산에는 하나의 등기 기록이 존재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원칙, 그래요. 뭐라고요?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데 1등기 기록은 뭐뭐로 구성되어 있지? 1등기 기록은 뭐뭐로 구성되어 있어? 인간적으로. 응? 표제부. 딱 한 사람 저항하네.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 그 다음에 뭐야? 을구로 구성되어 있는 게 원칙인데 만약 을구상란에 기록할 사항이 없을 시에는 을구상란 두지 않을 수도 있어. 그죠? 그치? 이게 우리 부동산 등기법의 대원칙이야. 그래서 아까 유효권에서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원칙에 위배가 되지 말아야 된다 그랬지. 위배가 되는 등기가 한 놈인데 그 등기가 뭐다? 중복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중복 등기 또는 이중 등기 그런다 그랬지. 그치? 기억나죠? 네, 불과 40분 전에 얘기를 한 거야. 40분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원칙에 또 예외를 이루고 있는 아주 독특한 등기부가 있는데
그게 동그라미 2번에 구분 건물 등기 기록의 특칙 이렇게 돼 있어요. 별표 하나 해야 되겠네. 별표 하나 해놔야 돼요. 1 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원칙에 따르자면 구분 건물의 개개 구분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이므로 각 구분 건물마다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해야 할 것이지만 등기법은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일동 건물에 속하는 전체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라고 규정해서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원칙에 형식적인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형식적인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중요한 구간을 통과하고 있는 거야. 그죠? 통과하고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니은번 이러한 경우에도 일동의 건물을 구분한 각 건물마다 표제와 가불구를 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기억번하고 동그라미 니은번을 얘기를 해야 돼. 그죠? 이런 건 충분히 낱개의 지문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고, 구분 건물 등기에 그래. 뭐라고요? 구분 건물 등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체크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구분 건물 등기부, 그죠? 구분 건물 등기부 맨 앞장, 그죠? 맨 앞장이 있어요. 그죠? 구분 건물 등기부 맨 앞장이 있는데, 이 맨 앞장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일동 건물, 그래. 뭐라고요? 일동 건물, 전체에 그래. 뭐라고요? 일동 건물 전체에 관한 표제부 그래요. 그죠? 일동 건물 전체에 관한 표제부 그래요. 그죠? 그래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집합건물법이라고 여러분들이 배워. 집합건물법에 가봅니다. 우뚝 솟은 건물이 하나 딱 있는데, 이걸 보고 405동 그래요. 뭐라고요? 405동 그래요. 그죠? 405동. 이걸 집합건물법에서 일동 건물 전체 그런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일동 건물 전체 그래요. 405동에 가보면 1호 라인하고 2호 라인이 있어. 그래요. 1호 라인, 2호 라인. 1층, 2층, 3층, 4층, 5층 그래요. 그죠? 그래요. 우리 주택법에서는 아파트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개 층?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아파트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 101호, 201호, 301호, 401호, 501호, 601호니까 아파트 맞네. 그죠? 네, 그래요. 여기는 이제 뭐 또 이제 2호 라인이 이렇게 돼 있겠지. 그래요. 하여튼 요 405동을 1동 건물 전체, 그 다음 101호부터 601호까지를 각각 뭐라 그래요? 지만 쓰는 부분 그래서 전유 부분 또는 구분 건물 그래요. 그죠? 그래요. 구분 건물 그래. 이렇게 구분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그죠? 구분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분을 했어. 그죠? 구분을 했기 때문에 구분 건물 또는 전유 부분 그래요. 이 405동이 깔고 앉아 있는 토지를 법정 대지 그래요. 뭐라고요? 법정 대지 그래요. 법정 대지 그러죠. 그러면 501호를 A라는 놈이 분양을 받다라고 쳐봐. A가 분양을 받았으면 자기 명의로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 해놔야 될 거야. 그죠? 근데 A가 501호, 그죠? 이 구분 건물을 제대로 실질적으로 소유를 하려면 이 단지 내를 조벅조벅거리고 밟고 다닐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밟고 다닐 권한을 대지 사용권 또는 대지권 그래요. 그죠? 그 개념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 같다라고. 그죠? 가정을 해놓고. 그걸 밟고 다닐 권한을 뭐라 그런다? 대지권 또는 대지 사용권 그래요. 그죠? 됐어요? 그래요. 됐어요. 그래서 A라는 놈이 이 501호를 분양을 받았다는 얘기야. 그죠? 분양을 받았어. 그럼 자기 명의로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 신청해야 돼. 그죠?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잘 들어요. 원래는 누구 명의로? 사업 주체 그래. 뭐라고요?
사업 주체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놓는다. 이 보존 등기에 터져서 분양받은 A라는 놈은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를 격려받도록 돼 있는데 그냥 우정 설명하기 편하기 위해서 보존 등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실거래사에서는 이 사업 주체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해놓는다. A는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를 격려받도록 돼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설명 편의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죠? 그래요. 그래서 보존 등기 해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그죠? 신청을 했다면 우리 구분건물 등기부 맨 앞장 그래요. 뭐라고요? 구분건물 등기부 맨 앞장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일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 그래요. 뭐라고요? 일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 그래요. 그래서 저거는 405동 그래요. 뭐라고요? 405동 전체에 관한 명찰이야. 그죠? 405동 전체에 관한 명찰이란 말이야. 원래 우리 법전을 들춰보면 전체자는 없어요. 그죠? 그냥 일동 건물 표제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전체자를 집어넣고 이해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야. 그죠? 405동에 관한 명찰이야. 됐어요? 그래요. 이건 반으로 나눕니다. 그죠? 좌측, 우측 이렇게 나눠요. 전산 등기부 그래요. 뭐라고요? 전산 등기부는 상하로 나눠요. 그죠? 상하고 이게 아래로 이렇게 나누는데 옛날 보관처식 등기부는 좌우로 나눠요. 근데 시각적인 면에 있어서는 보관처식 등기부가 훨씬 뛰어나니까 저는 보관처식 등기부를 고집하고 있어요. 그래요. 기록되는 내용은 똑같아. 상하나 좌우나. 그죠? 상하나 좌우나 똑같아요. 그래서 일동 건물 전체 표제부 좌측에 어떤 사항을 기록하게 되냐면, 좌측에는, 어떤 사항을 기록하게 되냐면, 일동 건물 그래. 뭐라고요? 일동 건물 전체 그래. 뭐라고요? 일동 건물 전체에 관한 무슨 사항? 표시사항을 기록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일동 건물 전체에 관한 표시사항을 기록하도록 돼 있어. 그래서 건물 표시사항이 뭐지? 건물 표시사항이 뭐야? 소재, 지번, 건물의 구조, 건물의 종류, 건축 면적. 그죠? 그래요. 전산 등기를 보면 건물 내용란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건물 내용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도 한 개가 아니고 전체 그래요. 그죠? 전체에 관한 표시사항을 다 기록하게 되니까 여기 봐요. 여기는 101호의 소지구정면 그래요. 뭐라고요? 101호의 소지구정면, 201호의 소지구정면, 301호의 소지구정면, 401호의 소지구정면, 501호의 소지구정면, 601호의 소지구정면. 만약 지하층이 있다면 지하층의 소지구정면까지 모두를 기록하게 되는 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일동 건물 전체 표제부 우측에는, 그죠? 우측에는 대지권 그래. 뭐라고요? 대지권. 대지권이 뭡니까? 했더니,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땅지자야. 뭐라고요? 땅지자야. 땅에 관한 권한이야. 그죠? 뭐라고요? 땅에 관한 권한이야. 대지권의 목적, 그죠? 대지권의 목적이.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사항? 토지 표시사항 그래요. 뭐라고요? 토지 표시사항을 기록하게 된다니까. 이 토지가 뭡니까? 그러면 여기 봐요. 일동 건물 전체 405동이 깔고 앉아있는 법정 대지 그래. 뭐라고요? 법정 대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기록하게 된다니까. 그죠? 그래서 이 토지가 뭡니까? 했더니 법정 대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기록하게 되네요. 그죠? 그래요. 그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 일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는 좌측에는 이런 사항을 기재를 하고 우측에는 이런 사항을 기재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 누구의 신청이 있었어요? 누구의 신청이 있었지? 아니, 맹목적으로 제 수업을 쫓아오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잘 들어주셔야 돼요. 이 지금 501호를 누가 분양을 받았다는 얘기야? A가 분양을 받았어. 그럼 자기 명의로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를 해놔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보존 등기 해달라고 신청을 했어. 신청을 하면 등기관이
일동 건물 전체의 표적을 하는 저런 장부를 편성을 한다는 얘기야. 그죠? 그리고 그 안에 좌측, 우측에 이런 상을 등기한 기재를 해주는 거야. 기록을 해주는 거야. 그죠? 그럼 딱 얘기를 하면 착각착각 알아들어야 돼요. 그죠? 자꾸만 시비 걸지 말아요. 네, 시비 걸지 말아요. 그래서 일동 건물 전체의 표적을 좌측, 우측에 구분 건물 소유자 그래요. 뭐라고요? 구분 건물 소유자의 신청에서 좌측, 우측에 이런 사항을 등기하니 기록을 하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에 101호서부터 201호, 601호까지 독립된 건물이 몇 개 있어? 이 101호를 구분 건물 그래. 뭐라고요? 구분 건물 그래. 그러면 이거 잘 봐.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객관적인 요건하고 주관적인 요건을 충족을 해야 돼. 객관적인 요건이 뭡니까? 했더니 구조상 그래요. 뭐라고요? 구조상, 이용상에 뭐가 있어야 돼? 독립성이 있어야 되겠대. 그죠? 독립성이 있어야 되겠대. 구조상 독립성이라고 한다면 이런 벽이나 천정 등을 통해서 다른 구분 건물하고 완전히 차단이 돼 있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이용상의 독립성이라고 한다면 다른 전유 부분을 통하지 아니하고도 외부의 진출이 가능해야 돼. 그죠? 그러면 충분히 501호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501호를 구분해서 소유하고자 하는 의사표시 정도까지 있어야만 구분 건물이라고 할 수 있어. 둘 중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건 구분 건물이 될 수 없고 일반 건물에 불과해요. 그죠? 일반 건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여기 한글로 뭐라고 써 있어? 독립성 써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 101호도 독립한 건물, 201호도 독립한 건물, 301호, 401호, 501호, 601호 6개의 독립한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원칙상 6개의 독립된 부동산이 있으니까 6개의 등기 기록이 존재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게 되겠지? 당연한 얘기야. 6개의 독립된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6개의 독립된 등기 기록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보다시피 하나의 등기 기록밖에 없어. 그죠? 그렇게 되겠지? 그죠? 6개가 있어? 1개가 있어? 1개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좌측을 봤더니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원칙에 뭐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야? 예외 그래. 뭐라고요? 예외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야. 6개의 등기 기록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보시다시피 1개의 등기 기록밖에 존재를 하지 않고 1개의 등기 기록 속에 6개의 독립된 부동산의 소지 구조면을 다 때려 놓으니까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원칙에 뭐를 잃을 수밖에 없어? 예를 잃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 얘기가 그 동그라미 기억번의 얘기야. 그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기억번 1부동산 1등기 기록 원칙에 따르자면 구분 건물의 개개 구분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죠? 각 구분 건물마다 1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등기법은 일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즉 아파트에 있어서는 일동 건물에 속하는 전체에 대해서 그죠? 1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라고 규정을 해서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원칙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죠? 이해됐죠? 그래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기억을 해놔야 돼. 그래요. 니은번은 시간 관계상 나중에 구분 건물 등기를 할 적에 별도로 또 얘기를 하죠. 그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일반 등기 기록의 구성. 1등기 기록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돼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록한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사항을 기록할 때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모든 사항, 을구에는 소유권만 빼고 나머지 관한 사항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건 뭐 얘기할 필요 없겠지? 그래요. 자, 됐고, 됐어요. 그 다음에 170페이지 한번 펼쳐봅니다. 폐쇄 등기부 그래요. 뭐라고요? 폐쇄 등기부 이렇게 돼서
거기 32회 때 폐쇄 등기부에 관한 내용을 얼핏 물어봤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32회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등기한이 등기 기록에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 기록에 옮겨 기록한 때는 옮겨 기록한 때 이걸 유식한 말로 전사이기한다 그래요. 뭐라고요? 전사이기한다. 그죠? 옮겨 적는다 이런 얘기야. 종전 등기 기록을 폐쇄를 해야 됩니다. 이 경우 종전 등기 기록을 폐쇄 등기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76년 장부식 등기부가 바인더식 등기부로 전환이 되면서 종전 장부식 등기부가 모두 폐쇄가 됐고 98년 바인더식 등기부가 전산 등기부로 전환되면서 바인더식 등기부도 모두 폐쇄 등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폐쇄 사유 그래. 뭐라고요? 폐쇄 사유 그러지. 폐쇄 사유에 대해서 우리 출제자가 단독 문제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낱개의 지문으로 물어봅니다. 그죠? 낱개의 지문으로 물어보니까 뭐 거기를 한번 가보죠. 우리나라 등기부는 장부식 등기부 그래. 뭐라고요? 장부식 등기부부터 출발해서 거기에 나와 있듯이 바인더식 등기부, 흔히 또 보관처식 등기부 그래. 뭐라고요? 보관처식 등기부로 이렇게 전환이 됐고 보관처식 등기부에서 전산 등기부로 이렇게 전환이 됐다는 얘기야. 그죠? 이렇게 발전이 돼 나왔어. 그죠? 발전이 돼 나왔어. 그러면 여기 있던 내용을 모두 바인더식 등기부에다 전사이기를 해놨다는 얘기야. 옮겨 적어줬다는 얘기지. 그죠? 또 여봐. 여기 있던 내용을 모두 이쪽으로 옮겨 적어줬어. 전사이기에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장부식 등기부나 보관처식 등기부는 더 이상 필요 없어서 이런 등기부는 폐쇄를 하도록 돼 있어요. 뭐라고요? 폐쇄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현행법상 공시적 효력이 있는 등기부는 전산 등기부 하나뿐이고 그 옛날 장부식 등기부나 보관처식 등기부 흔히 등기한이 손으로 썼다고 해서 수기식 장부 그래요. 뭐라고요? 수기식 장부는 현행법상 무슨 등기부의 형태로? 폐쇄 등기부의 형태로 남아있어요. 그죠? 폐쇄 등기부의 형태로 남아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잘 기억을 해놔야 돼. 폐쇄 등기부 열람할 수 있나요? 폐쇄 등기부 열람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폐쇄 등기부 등본 한 통 떼주십시오. 그러면 누구든지 스스로만 납부를 하면 폐쇄 등기부 등본 한 통 떼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열람 그래요. 뭐라고요? 열람 및 등본 교부 그래. 뭐라고요? 등본 교부 신청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죠? 가능합니다. 그래요. 이런 개념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우리 출제자가 물어봤어요. 그죠? 그래요. 기억을 해놔야 돼. 일단 그래서 현행법상 공시적 효력이 있는 그래요. 뭐라고요? 공시적 효력이 있는 등기부는 오로지 무슨 등기부 하나뿐이다. 전산 등기부 하나뿐이야. 됐어요.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폐쇄 사유 그래요. 갑지를 을지에 합쳐서 하필 등기를 한 경우 각 건물을 을 건물 또는 그 부속 건물에 합병한 경우. 그죠? 그러니까 여기 한번 가봐요. 여기 갑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웃에서 뭐가 있어요? 을지가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이 갑지를 을지에 합쳤다는 얘기야. 을지에 합치면 을지는 면적이 이렇게 늘어나겠네. 그죠? 그래요. 갑지를 을지에 합쳤다라고 하면 이 갑지 등기부는 더 이상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갑지 등기부는 더 이상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 필요 없지. 이쪽에 합친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갑지 등기부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폐쇄를 해야 돼요. 그죠? 폐쇄를 해야 돼. 그러면 을지 등기부에는 어떤 등기를 한다? 면적이 늘어났어? 줄어들었어? 늘어났어. 면적 증가로 인한 토지 표시 변경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해놔야 돼요. 그죠? 그래요. 갑지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필 그래요. 뭐라고요? 하필 폐쇄 사유라는 얘기야.
폐쇄 사유입니다. 기억을 해놔야 돼.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2번, 그죠? 동그라미 2번. 우리 출제자가 자주 출제를 합니다. 여기 봐요. 여기, 산 123번지라고 하는 아주, 멋있는 산이 있고, 이 산 123번지를 휘돌아서 뭐가? 하천 그래요. 뭐라고요? 하천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이 하천 옆에 누구 소유 토지가 있냐면 갑소유 토지가 있어요. 그죠? 예. 을시계가 갑소유 토지를 빌려서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야. 빌려서 을이 여기 자기 소유 건물을 줬다는 얘기야. 그죠? 예. 그래서 살다가 7월 홍수 때 하천이 범람을 해서 을 소유 건물을 싹 실어 내놨어요. 그죠? 일부 멸실, 전부 멸실. 전부 멸실을 했다는 얘기야. 그죠? 전부 멸실. 싹 실어 내려갔으니까. 그러면 건물 소유명의는 을은 몇 월이네? 1월이네. 그래. 몇 월이네? 1월이네. 무슨 등기? 멸실 등기 그래. 그죠? 멸실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죠? 왜 1월 이내 멸실 등기 신청 의무가 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이내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됐어요? 네, 그래요. 근데 건물 소유명인 을시기가 1월 이내 멸실 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죠?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2번 타자로 누가 나서냐면 대지의 소유자 갑그래요. 뭐라고요? 대지의 소유자 갑시기가 건물 소유명인 을을 대위해서, 그죠? 을을 대위해서 멸실 등기 신청할 수 있다니까.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치? 네, 그래요. 하여튼, 을이 신청했던, 갑이 신청했던 건물은 부존재합니다. 이제 없어. 그죠? 네, 건물은 없어. 그래서 건물 등기부는 더 이상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니까. 그래서 건물 등기부가 필요 없기 때문에 담당 등기관으로서는 그 해당 건물 등기부를 어떻게 한다? 폐쇄를 하게 돼요. 멸실 등기 그래. 뭐라고요? 멸실 등기도 폐쇄 사유 중에 하나가 돼요. 그죠? 폐쇄 사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이제 하필 멸실 등기 이게 폐쇄 사유라는 걸 이제 알아. 그죠? 근데 오늘 폐쇄 사유 중에서 하나 더 얘기를 한 게 있는데 뭐가 있지? 이거 말고 오늘 폐쇄 사유 중에서 하나 얘기를 더 한 게 있는데 뭐지? 뭐야? 다시 한번 갑니다. 간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놨는데 다시 간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해놨어. 그죠? 무슨 이유인지는 알 필요 없어. 이게 시간에 있어서 앞에 떨어진 등기라고 해서 선등기, 이게 시간에 있어서 뒤에 떨어진 등기라서 후등기라고 했어. 앞에 게 유효합니까? 뒤에 게 유효합니까? 그러면 1. 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원칙을 고수를 하려면 앞에 게 유효할 수밖에 없어. 그죠? 그러면 뒤에 거는 당연히 무효 등기인데 무슨 무효 등기입니까? 했더니 절대적 무효 등기래. 절대적 무효 등기에 해당되니까 등기관이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지워야 돼. 그죠? 직권으로 지우고. 더 이상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으니까 담당 등기관으로서는 중복 등기 정리 절차에 들어가서 후등기 기록을 어떻게 됩니까? 폐쇄를 해야 돼. 그죠? 그렇지? 이것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 정도는 기억을 하겠지. 그죠? 이 정도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 이제 뭐 쭉 얘기를 했고, 3번 가보죠. 171페이지 3번. 폐쇄 등기 기록의 효력. 등기 기록이 폐쇄가 되면 그 등기는 공시적 효력과 권리 추정력을 상실해서 현재 등기로서의 효력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네. 다만, 옹교 적은 사항에 불명이나 착오 유류가 있는 경우에는 또는 과거의 권리 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폐쇄 등기부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폐쇄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도 잠정적인 효력 그래요. 뭐라고요? 잠정적인 효력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그래 뭐라고요? 부동산에 관한 소송이 벌어지면 폐쇄 등기부 등은 한 통 정도는 띄어서 물적 증거로서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그 소송을 수행을 하려면 폐쇄 등기부는 반드시 한두 통 띄어서
재판부에 제출을 해놔야 돼요. 그죠? 그래요. 잠정적인 효력은 있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4번, 폐쇄 등기 기록의 보존 기간은 영구히 보존을 해놔야 돼요. 그죠? 영구히 보존을 해야 돼. 항상 그래서 여기 봐. 여기. 등기부 그래. 뭐라고요? 등기부 해도 좋고 거기 나와 있듯이 등기 기록 해도 좋단 말이야. 똑같은 얘기야. 등기부 그러면 무슨 등기부 포함이다? 폐쇄 등기부 그래. 뭐라고요? 폐쇄 등기부 포함이야. 등기부를 영구히 보존하듯이 폐쇄 등기부도 영구히 보존을 해놔야 돼. 그죠? 그래요. 영구히 보존을 해놔야 돼. 그 다음에 열람 및 증명, 등본교부 신청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똑같아. 일반 등기부하고 똑같아. 한 통 띄워주십시오. 그러면 띄워줘야 돼요. 그죠? 띄워줘야 됩니다. 그래요. 자, 거기 이제 뭐 등기 기록내가 나와 있는데 그런 건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175페이지를 넘어갑니다. 175페이지를 넘어갑니다. 구분 건물 등기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얘기하는 게 맞겠네. 그죠? 자, 여기서 오늘은 거기 175페이지 구분 건물 등기부 앞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